자, 7번 문제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7번 문제요. 신이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강행 규정의 의미죠. 신이처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당사자 주장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강행 규정. 그 다음 예적으로 체크할게요. 여기다. 신이처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모든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일반 규정이죠. 그 일반 조항, 대표적인 일반 조항이 그 뭐예요? 항상 어떤 조항을 먼저, 개별 조항을 먼저 적용하고, 그죠? 예적으로, 다른 말로 뭐예요? 보충적으로, 그죠? 그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요. 어떤 조문이 있다면은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 조문을 먼저 사건에 적용하고 순서, 그죠? 일반 조항은 보충적으로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일반 행정 법률 관계에 관한 간청의 행위에 대해서 신청 뭐야?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자, 그럼 다시 한번 앞에서 6번 지문요. 이번도 뭐예요? 이 표현이 틀렸다 그랬죠? 즉, 당연히 계약이 성립했다면 뭐예요? 당연히 채권자는 계약 내용대로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이행이 없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채무자는 뭐예요? 그 내용에 따른 채무인과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너무 가하죠, 그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신의척을 정해서 채무자의 의무 범위를 뭐요? 한도를 감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왜 틀렸어요? 원칙적이라는 이 단어가 틀린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문이 힘듭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됐지만 바로 지문에서 찾기로는 우리가 힘들어요. 예, 어떤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민법을 공부하는 어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전공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그죠? 지문을 통해서. 그래서 신이처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지문이요? 이 지문이다, 그죠? 예외적으로 적용돼요.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 다음 3번.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상수받는 신이처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신체 안전을 부할 의무가 있다. 이건 당연히 상식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내가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은 사용자인 피용자가 뭐예요?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죠? 그 다음, 숙박업자는 신의처상 부수적 의무로 투숙객의 신체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있더라, 그죠? 있더라. 그 다음, 5번.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는 실효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현 틀린다 그랬죠? 네. 즉, 실효원칙은 신의책의 파생원칙 중에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모든 권리가 실효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딱 하나 외울 게 그죠?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 인지청구권은 실효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다 걸립니다. 네. 다 걸려요. 자, 그래서 일단 7번 지문이 쉽진 않았죠. 자, 다시 한번. 1번 지문은 단골 지문이죠. 강행 규정. 2번 지문, 그죠? 키포인트 이거다, 그죠? 신의처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대표적인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3, 4번 넘어가고 5번. 실효원칙은 모든 권리가 실효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죠? 그래서 항소권 등 소송법상 권리도 실효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다만 인지청구권은 실효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자, 8번 지문으로 갑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병원은 병실, 개별 판례죠. 병실의 출입자를 통제, 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원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척상의 의무가 있다, 그죠? 그때 이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도난 사고가 있다면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죠? 예, 개별 판례 알고 있는 겁니다. 미역. 인지 청구권은 실효된 해결 수 없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다음, 해제요.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실제 사건에서 해제권 행사를 인정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해제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체계로 이 부분을 외울 필요가 없다, 그죠? 예. 아직까지 해제권 행사는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안을 주고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틀리죠. 근데 사정 변경이 있다 할 수 없다. 즉 해제할 수 없다, 맞죠, 그죠? 해제할 수 없다. 그다음 실효 원칙은 항소권 등 같은 소송법상 권리도 적용될 수 있다, 맞죠, 그죠? 있다. 근데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딱 하나 뭐죠? 인지 청구권 행사는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따라서 여러분이 좋아보세요. 틀린 것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나머지 다 맞습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신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신의성 사정 변경의 원칙은 신의척의 파생 원칙 중에 하나죠. 따라서 이런 표현요. 계약은 체결됐다면 계약은 끝까지 지켜야 되죠. 그런데 중간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는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죠. 따라서 사정 변경 원칙은 계약 준수 원칙이 뭐야? 예외에 해당한다, 그죠? 해당한다. 자, 그다음 금방 봤던 질문 중에 하나죠.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항공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조치할 뭐야? 부수역 주의 의무가 신의처부터 발생한다, 그죠? 발생한다. 자, 그다음 개별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책임 재산이 없으면은 그 채권은 의미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뭐요? 명의신탁도록 꼬드긴 다음 그 부동산에서 강제 집행을 실시한 것은 신의체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개별 판례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리얼도 개별 판례 알고 있는 거죠. 아파트를 분양코자 하는 분양회사는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 시설의 설치 예정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뭐요?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할 신의척상의 의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뭐요? 부작위한 사기가 되죠, 그죠. 사기가 된다. 자, 그러면 OX는 여러분이 좋아하세요. 네.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다 맞네, 그죠? 예, 다 맞습니다. 자, 10번 질문으로 갑니다. 신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또 떴어요. 이게 뭐예요? 민법이전은 강행 규정이다, 그 지문이에요. 따라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그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가 되죠, 그죠. 즉 신의척 위반 여부, 권리남용 금지 원칙 위반 여부는 강행 규정 위반 여부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당사정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론주의라는 이런 단어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변론주의라면 뭐요? 민사사건은 자기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치 않은 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를 변론주의라 합니다. 변론주의. 자, 그 다음 어디요? 여기죠, 그죠? 확정 채무 체크할게요.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는 뭐요? 해제권 행사는 아직까지 인정한 적이 없죠. 그렇지만 해지권은 행사는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자, 처음부터 뭐요? 해지와 관련 사건이라도 채권이 처음부터 변제기와 채무액이 확정돼 있죠. 여기서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없다더, 그죠? 어떤 채무만 해지할 수 있어요? 계속적 거래 관계로는 불확정 채무만 이사로부터 사임을 한 이후, 그죠? 이를 이유로 장래를 해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 거래 관계는 불확정 채무입니다. 따라서 확정 채무는 뭐야? 이사로부터 물러났다 하더라도 뭐야? 끝까지 책임져야 되죠. 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다음 신의척과 제한능력자 제도의 관계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를 하는 것은 신의척에 반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예. 좀 제한능력자 제도가 우선이다. 그죠? 법정대리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이유로 자신의 얘기를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취소하는 얘기는 신의척 위반이 아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국가가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네. 국가가 채무자의 경우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이 뭐야? 시효 소멸됐다면 국가도 뭐야? 원칙적으로 채권이 시효 소멸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왜 채권자가 중단 행위를 못 했느냐. 그죠? 채무자인 국가의 방해 행위 때문에 중단 행위를 못 했다. 그때는 뭐야?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국가가 뭐야? 당연히 국가가 채무자라면 국가도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 소멸되었음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그죠? 다만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사정 변경의 원칙의 적용 요건입니다. 사정 변경이란 법률행위 성립 이후에 그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현저한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그죠? 따라서 사정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뭐예요? 그때는 사정 변경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죠. 없다. 자, 여기까지 뭐예요? 개별 어떤 질문도 있었고, 다음 다시 한번 1번 질문 단골이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강행 규정에 관한 질문이죠. 따라서 실책 위반 여부는 당사자 추정 불문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별 사건 해지권 행사와 관련해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죠? 해지할 수가 있느냐?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정을 한 경우는 해지할 수 없다. 계속적 거래 관계는 불확정 채무를 보정한 경우에만 이사로부터 뭐야? 사임했다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제도의 관계 4번. 국가가 채무자죠. 당연히 국가가 채무자일지라도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 소멸되었다면 국가도 뭐야? 원칙적으로 시효 소멸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주장이 신의책에 반하면 허용될 수 없다. 그죠? 자, 5번.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사정의 변경은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이어야만 하죠. 그죠? 따라서 당사자 일방에 책임 있는 사유라는 사정 변경은 동원칙 적용될 수 없다. 자, 11번 질문으로 갑니다. 계속 같은 질문들이 반복될 거예요. 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여기도 뭐요? 특정. 다른 말로 뭐요? 줄이면 확정채무죠. 확정채무. 이사가 처음부터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를 보정한 경우 그것은 뭐요? 이사로부터 사임했다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죠? 없다. 그다음 보세요. 금방 봤던 앞에 국가가 채무자인 경우 그거죠.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생기죠. 그럼 국가가 뭐야? 사용자로서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국가도 뭐야?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기간이 지나서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뭐야? 예외적으로 실처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 되면 주장할 수 없죠. 그럼 국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
국가가 그 사건의 은폐, 조작 등 권리 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 것은 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 상처를 보세요. 고문 등으로 인해서 뭐요?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10년간 소멸시효 걸리겠죠. 그렇지만 국가가 뭐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죠? 즉 채권자가 시효 종단을 시킬 수 없었던 사정이 채무자의 방해 등으로 인한 경우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때 구체적으로는 그 원인 행위가 뭐요? 고문을 한 뭐요? 어떤 경찰관 등의 개별적인 행위가 있었죠. 그 행위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사후에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당연히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건요. 주식회사의 대표세 대표권 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자, 뒷부분이요. 대표권 남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사 등 대표가 대표권을 남용했죠. 원칙적으로는 유효죠. 다음은 어떤 경우가 무효입니까? 상대방이 그 같은 대리권 또는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던 경우는 무효죠, 그죠? 무효입니다. 그때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서 뭐요?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에 관한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OX는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이요. 자, 읽어볼게요. 재산권의 거래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이런 표현이 우리가 금방 봤던 거 하나 있죠, 그죠? 아파트 분양 계약에 있어서는, 그죠? 분양회사는 주위에 서력이 매립장 등의 설치 예정 사실을 알았다면 사전에, 그죠? 이를 알릴 의무가 있죠, 그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보세요. 상처를 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그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알릴 필요가 없죠, 그죠? 어떤 경우에 알리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경우죠.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고지 의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뭐요? 그 거래를 하지 아니했을 것이 경험상 명백한 경우. 그래서 일정한 사정은 뭐요? 사전에 알렸더라면 뭐요? 절대로 상대방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임이 인정됐다, 그죠? 그때는 신의석상 뭐요? 사전에 상대방과 같은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그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첫 번째, 기억 지문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없다, 그죠? 계속적 거래 관계는 불확정 채무만 해지할 수 있다. 사정 변경을 위로. 그런데요, 국가가 채무자인 경우, 국가도 뭐요?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죠. 주장할 수 없는 경우, 그때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국가는 뭐요? 그 원인 행위에 가담한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은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있겠다. 그다음 대표권 남용이요. 대리권 또는 대표권 남용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유효. 다만 상대방이 이미 그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무효다, 그죠? 그래서 의무자인 회사 측에서 상대방의 악의 등을 입증해서 뭐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다음 고지 의무의 인정의 요건이죠. 예. 그래서 일정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일지라도 뭐요? 이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그죠? 구체적으로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어떤 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신의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속이죠. 1번 질문은 뭐예요? 민법 2조는 강행 규정이다, 그죠? 따라서
신의적 위반 여부는 당사의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2번 갑니다.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적 원칙에 비춰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인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답은 일단 1번 질문이 답 떴죠, 그죠? 자, 보세요. 신의적 원칙적으로 뭐요? 내가 보증을 섰죠, 그죠? 그러면 보증 내용대로 채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뭐요? 신의적에 비춰서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뭐요? 용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는 뭐요? 신의적을 적용해서 보증인의 책임한대로 뭐요? 제한할 수 있다죠, 있다. 그 지문이에요. 원칙적으로 뭐요? 내가 보증 계약을 했다면 채권자에서 뭐요? 보증 채무를 계약 내용대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요? 채권자가 충분히 뭐요? 주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해서 자신의 채권을 뭐요? 만족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이자가 어떤 실기를 해서 기회를 놓쳐서 뭐요? 어떤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 계속 확대됐어요. 그 내용 전부를 보증의 책임 중에서 너무 가하죠, 그죠? 그런 경우는 적당한 한도로 뭐요? 보증인의 책임을 예외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여하튼 뭐요? 신의적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뭐요? 대표의 일반 조항이므로 예외적으로 적용되죠, 그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보증의 책임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다음 3번 질문, 제일 많이 떴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부분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그죠? 당연히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은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뭐요? 그에 따라서 계약이 효력이 없다, 그죠?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무효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은 신의적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 질문이 어떤 식으로 서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죠. 이렇게 살짝 고치니까 뭐요? 다른 지문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같은 지문이에요.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란 거예요. 이게 무효라는 표현을 이렇게 돌려 서술한 게 불가합니다.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강행 규정 위반의 계약은 뭐요? 성립이 된 바 없다, 그죠? 그 성립에 부정하는 것은 신의적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 그다음 노득 개별 판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치 아니했다는 사정은 그 이후에 뭐요? 그자로부터 그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 원칙을 적용함에 있으며 고려될 수가 없죠, 그죠? 고려될 수가 없다. 자, 그다음 4번 지문도, 자 5번 지문도요. 키포인트 잡을게요. 계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을 체크할게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려면은 그 사정이 뭐예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뭐예요? 계약의 기초가 된 바 없는 사정의 변경은 사정 변경 원칙하고 상관없어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사후에 현저하게 변경이 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적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뭐요?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은 사정 변경 원칙 적용 없습니다. 예. 13번 갑니다. 신의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은, 자, 기억은 이제는 쉽게 찾죠, 그죠? 앞으로는 항상 어떤 단어 뭐요? 확정 채무라는 단어, 다른 말로 특정이라는 단어로 바뀌더라도 똑같죠, 그죠? 그렇지? 처음부터 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사정 변경을 뭐요?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그죠?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다음 미연. 이거 체크할게요.
앞서서 당연히 내가 채무자라면은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 3일됐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과 같은 시효 3일 완성의 주장이 실적에 위반돼서 남용이 될 수 있다. 그죠? 구체적인 요건이죠. 사건. 자, 볼게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뭐요? 채권자의 시효 중단을 방해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해서 채권자가 중단하기를 못 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뭐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체상 허용될 수 없다. 그죠? 다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지문 뭐요? 이 지문과 연결시켜야 돼요. 채무자도 예외적으로 뭐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죠? 이와 같은 경우는 주장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이건요. 항상 이제는 요 단어를 찾으면 되죠. 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취소는 뭐요? 취소권자만 이거죠. 그래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뭐요?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한 차일자도 그 행위는 무효죠. 따라서 그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은 실책에 반하지 않는다가 되죠. 않는다. 자, 그래서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14번 지문으로 갑니다. 신의세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문 계속 무한반복이죠. 민법 이전은 강행 규정이다. 그죠? 따라서 신의처 기반, 권리남용 금지 원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 주장이 있을 경우에만 다릅니다. 그 다음 2번 개별 사건. 분양예산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서력이 매립장의 건설 예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뭐요? 이를 수분양자에 고지할 신의상 의무를 부담한다죠. 그죠? 다릅니다. 자, 3번. 뭘 묻고 있는지 볼게요. 마지막에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제가 시험 본다면요, 여기만 읽을 거예요. 앞부분은 안 읽어요. 왜요? 실제 사건에서 판례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권을 인정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제할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살린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 사례예요. 구체적 사례입니다. 굳이 열 필요는 없어요. 결론은 아직까지 뭐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사정 변경 원칙으로 인한 해제권 행사는 인정한 적이 없다.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로부터 뭐요? 토지를 매수했어요. 음식점을 지켜서. 근데 매수한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돼서 뭐요? 의당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뭐요? 이를 이유로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번 지문. 내가 채무자라면 원칙적으로 뭐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뭐요? 시효 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 등을 하였고 채권자가 이를 믿어서 중단하기를 못했다면 채무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죠.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모순행위 금지 원칙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근로자가 장기 무당 결근을 이유로 해고가 됐고 회사가 퇴직금을 공탁하게 해버리죠. 그때 근로자가 뭐요? 그 퇴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근로자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해고를 다투지 않는다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뭐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해고 무효 소송을 하는 행위는 뭐예요? 앞선 행동과 모순에 대해서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그죠?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자, 15번 지문으로 갑니다.
옳은 것은. 자, 여기죠. 이젠 앞으로 이런 지문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죠? 예. 보이면 뭐요? 신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죠? 그래서 앞부분은 뭐요? 무효에 해당하는 이유가 설치되어 있죠.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그죠? 자신이 그 행위를 했더라도 뭐요? 결론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무효 주장하는 것 신수 위반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다음 개별 사건 지문입니다.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무건 대리 파트에서 출제될 수도 있죠, 그죠?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건 대리인이 본인 지위에서 뭐요? 상속 전에 자신이 행한 무건 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면서 뭐요? 신수 위반에 허용되지 않는다죠, 그죠? 신수 위반에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사정 변경의 원칙의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 그 사정 중 뭐예요? 객관적 사정이어야 되죠, 그죠? 당사자 일방의 개인적 또는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실효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치 아니했다는 사정 뭐요? 고려될 수 없다, 그죠? 고려될 수 없다. 그다음 5번 강행법규죠. 신의적 위반, 권리남용금지 원칙 위반 여부는 당사의 주장 불문하고 뭐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16번으로 갑니다. 권리 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와 같은 표현이 어떤 표현이요? 이런 표현이죠. 당연히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면 그 확정 판결을 의무자 측이 이행을 안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확정 판결을 토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같은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도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지문이에요, 그죠? 예외적으로 이런 말이죠. 원칙적으로 당연히 판결은 누구나 지켜야 되죠. 그래서 판결 내용에 따른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예외적으로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도 뭐예요? 권리남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예외적으로는 그런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들을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의감적으로 찾는데 힘들죠, 그죠? 따라서 신의적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대표적인 일반 조항이므로 예외적으로 적용되죠, 그죠? 당연히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죠?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도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우리가 틀릴 수 없죠. 동시이행 항변권자가 항변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뭐요? 자신에게는 이익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에 엄청난 손해를 줘서 항변권 행사가 뭐요? 상대방을 주로 뭐요? 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인정된다면 이 같은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그죠? 있다. 3번. 권리남용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구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3번.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답은 엉뚱한 게 답이 됐습니다.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766조입니다. 불법 행위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피해자는 가해자 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죠? 그 두 가지요. 피해자가 가해자 및 손해 발생 안 때로부터 뭐요? 3년이 경과하거나
불법에가 있는 날부터 뭐야? 10년이 기간. 즉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1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정답은 4번. 5번. 우리 시험에도 최근에 한 2차례 정도 질문이 된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했어요. A 토지, B 토지가 이렇게 인접해서 경계를 두고 있다, 그죠? 그때 A 토지 소유자인 갑이 경계를 뭐요? 착각해서 경계를 침범해서 뭐요? 건물을 지었죠, 그죠? 그때 B 토지 소유자 을이 이를 이유로 뭐요? 건물 이부분 철거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인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쭉 객관적으로 뭐요? 철거해봐야 자신에게 이익이 없어요. 이 자기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객관적 요건 충족됐죠. 그때 감히 뭐요? 어쩔 수 없이 이부의 토지를 내가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시세보다 좀 더 가격을 더 쳐주고. 그런데도 뭐야? 대꾸도 없이 무조건 그냥 철거입니다. 그럼 이자의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을 읽을 수 있다? 갑을 해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사가 인정이 되죠. 그럼 객관적 주관 요건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을의 철거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 뭐야? 갑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 사용의 대가는 뭐야? 부당이도록 지급해야 되겠죠. 건행이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가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더라도 뭐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토지 사용 대가인 차임 상당한 뭐요? 부당이도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17번으로 갑니다.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그러면은 자, 이전 요 지문이 없겠죠. 예. 오늘도 몇 차례 질문이 됐어요. 내가 채무자라면 뭐요? 원칙적으로 채권이 시효소멸됐죠. 이를 주장할 수 있음의 원칙이다, 그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채무자의 시효안성의 주장이 신체에 반해서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요건 이거죠. 시효안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뭐요? 방해해버렸다, 그죠? 이 경우 시효안성을 주장한 채무자의 주장은 신체에 반해서 권리 남용이 된다. 그다음, 신의적 위반,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위반은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권리 남용은 당사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다음, 자 보세요. 이거 거래 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뭐요? 유치권의 성립을 만들어내버렸어요. 작출해요. 유치권의 최우선 순위 담보권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신의측에 뭐요? 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뭐요? 유치권 행사 남용이 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경우는 남용이 될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권리 남용의 효과.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된다면 권리 행사 효과는 발생치 않는다.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손해가 있다면 뭐요? 불법행위 책임까지는 성립할 수 있다. 그렇지만 뭐요?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만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그죠? 반드시 명문의 허용 규정이 존재해야 된다. 우리 법상으로 딱 하나밖에 없죠. 친근상식. 그래서 리얼이 왜 틀렸느냐?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남용의 구체적 권리의 종류와 남용 결과의 강시 권리 박탈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탈조죠. 권리 박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 아주 뭐요? 극히 예외적으로만 거죠. 그래서 우리 법상은 친권 상실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마지막만 틀린 것 같으네요, 그죠? 예. 18번 질문으로 갑니다. 권리 남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건입니다.
소유권자의 소유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 뭐요? 주관적으로 그 권리자의 권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힌 데 있을 뿐 행사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이 같은 주관적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맞죠? 그 다음 벌써 두 번째입니다.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를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 남용이 될 수 없죠. 주관적 요건까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객관적 요건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하죠. 근데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의사인 주관적 요건은 입증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그죠? 권리 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기여한 권리 행사로 보이는 뭐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면 이를 통해서 뭐요?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 다음 4번 금방 봤던 질문 중에 하나죠. 토지 소유권의 침해를 유발한 건물 철거가 권리 남용이 되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장은 허용될 수 없죠.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는 뭐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사용 대가인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죠. 예, 됐다, 그죠? 예. 그 다음 상계 척할게요. 판례에 의하면은 권리 남용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뭐요? 주관적 요건까지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판례가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 인정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상계권 행사가 대표적이죠. 그 상계라는 표현이 있으면 여기 체크하시면 돼요. 상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느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상대방을 해야 할 주관적 요건은 필요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래서 채무자가 상계를 목적으로 부도한 채권자가 발한 의무를 헐값으로 매입하여 자신의 채무와 상계는 뭐예요? 그때는 뭐예요? 주관적 요건 필요 없죠. 그 주관적 요건은 권리 남용 성립에 있어 판단의 자료가 될 수가 없다. 19번 갑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대표적인 모순의 금지 원칙에 관한 개별 판례죠.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행동. 이와 같은 첫 번째 행동은 해고를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죠.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해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그죠? 이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앞선 행동과 모순이 되므로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이 될 수 없다, 그죠? 그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 안 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경매 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뭐요? 이의 없이 수령하고 임의로 경락인에게 부동산 임의로 명도까지 해줬죠. 경매 절차를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죠? 그런데 뒤돌아서서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해서 앞선 행동과 모순되어서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이것 대표적인 모순의 금지 원칙에 관한 판례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험때 이미 질문화된 적이 있어요.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하자를 뭐야? 강간 채 변제 약속을 해서 그 하자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앞선 행동이죠. 청구는 뭐야? 채권 양도 하자를 다투서 뭐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툰 법 없어요. 그러면 하자가 치유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야? 채권 양도 하자를 해서 채무 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동 뭐야? 앞선 행동과 모순되죠.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 계속적 거래입니다. 계속적 외상거래. 그럼 외상 채무가 확정입니까? 불확정이요? 불확정이잖아요. 그죠? 계속적 불확정 채무요.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정했다. 당연히 폐임이면 뭐요? 일부러 해지할 수 있다죠. 있다. 신의책에 반하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세 가지만 신의책 위반이고 마지막 하나는 뭐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근래 경학과 근래 충돌에 관한 지문 두 가지를 보고요. 자인인 파트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